상당히 하면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높고 화려하고 크게 만들고 싶은데 코를 너무 높게 세우면은 안녕하세요. 우아인 성형TV 박철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을 해서 효과가 좋은 코, 그리고 코 성형을 해도 큰 효과가 없어서 좀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본판이 이뻐야 성형수술을 해도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얼굴 형태에 맞는 코를 만들어주면 훨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서 얼굴도 얄쌍하고 이쁘게 생기셨는데 어디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코가 들려서 오셨어요. 코가 약간 돼지코처럼 보이니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일단 이분은 눈도 큼직큼직하게 이쁘시고 피부도 얇고 이러신 분이셔서 저는 상당히 하면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코를 화려하게 만들어 줬더니 아주 얼굴이 훨씬 더 이뻐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다른 어떤 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몸집도 좀 있으시고 얼굴에 살도 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역시 이제 코도 약간 벚꽃처럼 크고 낮은 코여서 되게 이제 자신감 없어 보이셨거든요. 상담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분도 이제 코도 많이 개선해 주면서 코를 좀 더 눈에 더 띄게 만들어 주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고, 제가 봐도 이미지가 많이 변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판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살이 찌거나 아니면 비율이 안 좋거나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기 얼굴 형태에 맞게 비율을 생각하면서 조화로운 코를 만들어 준다면은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 성형을 했을 때 효과가 좋으신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피부 같아요. 피부 상태인데, 코가 작으신 분이 코를 높고 화려하고 크게 만들고 싶은데 피부가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에 피부가 너무 얇게 되면 이 보형물이 비쳐 보일 수가 있게 되겠고, 왜냐하면 이제 보형물이 높은 게 들어가게 되면 이 피부가 계속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얇은 피부가 더 얇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또 성형한 티가 좀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측두근막이라든가 이제 늑연고를 사용한다면은 그쪽에서 이제 연골막 같은 거를 사용해서 보형물 조금 더 덮어줘서 조금 덜 비쳐 보이게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가 두껍고 단단하고 잘 안 늘어나는 그런 질긴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코를 높이고 세우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확실히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너무 무리해서 높이다 보면 나중에 변형될 가능성이 더 높게 되겠고,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자가늑연고를 사용해서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높게 한다면은 이건 역시 이제 나중에 변형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환자분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의 이제 전체적인 비율을 보는데, 이 안면부를 상, 중, 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안면부가 기신 분들을 코 성형을 하면 이제 코를 더 높이고 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안면부가 기신 분들을 코를 너무 높게 만들면은 코가 너무 길어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 더 많이 보는 부분이 이마와 아래턱 부분이 되겠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뿐만 아니라 이마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라인과 각도를 중요시 생각을 해서, 이마가 너무 평평하신 분들이 코를 너무 높게 세우면은 쉽게 아바타 코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가 너무 평평한 경우에는 이마에 지방이식을 같이 권유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는 어느 정도 많이 높아졌는데 턱이 너무 없어서 무턱인 분들 있잖아요. 코 끝에서부터 입술을 거쳐서 아래턱까지 떨어지는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턱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턱에 이제 보형물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앞턱 전진술을 해서
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대부분 상담을 하실 때 고민이신 부분이 비주 부분이 아무래도 안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비주 부분을 조금 밖으로 빼내주면은 이 비순각이 훨씬 개선이 됩니다. 이 작았던 비순각을 100도 근처, 100도를 110도 정도까지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 비주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약간 누워있던 인중이 바로 서게 되면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게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코 성형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눈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콧대를 너무 높이기에는 부담이 돼요. 이게 왜냐면은 콧대를 높이면은 이게 5, 6mm 이상이 되는 보형물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피부도 딸려오기 때문에 눈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이게 더 가까워지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눈 사이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을 이제 콧대를 많이 높이면은 눈이 조금 더 몰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 코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한계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어느 정도 너무 높은 기대치를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야 성형 수술에 있어서 만족도도 훨씬 높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판이 좋든 안 좋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시켜 준다면은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코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코 성형했을 때 효과가 좋은 경우와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